네, 17장 경계층 이론 부분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유체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경계층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오더 어널리시스, 그 각 항에 의미 있는 항, 경계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면이 있고 이 경계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계에 영향을 받는 이런 층을 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이 경계층의 두께가 상당히 델타가 L보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Y 방향으로의 변화에 비해서 X 방향 변화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항들을 다 없애고 나면 우리가 경계층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경계층 방정식으로부터 incompressible Blarzius solution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을 크시 에타 공간으로 좌표 변환을 해서 보면 모든 지점, 어떤 지점에서든 이 경계층의 모양이 이 변환된 공간에서는 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경계층, 특정 위치의 경계층의 실제 XY 공간에서의 변화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이제 원래 주어진 2차원 스테디 유동에 대해서 XY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인컴프레서블 과정이 붙으면 굳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같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2D 스테디 플로에 대해서 오더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V 방향 속도는 델타의 오더다. 이 얘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경계층의 요 해석, 단순한 요 해석으로부터 경계층 두께는 대략 루트 레이놀즈 넘버 분의 1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 이번 시간에 하겠지만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풀어가지고 경계층 두께를 실제로 구해보면 루트 레이놀즈 넘버 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냥 불필요한 항 없애고 어떤 항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런 얻은 이 결과가 실제 이론적으로 얻은 값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아주 복잡하게 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념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관계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 방향 이퀘이션은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줄여 보면 continuity equation, 그리고 X 방향 momentum equation,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incompressible이고 dp dx가 0인 경우, 이게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0인 경우죠. 즉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바깥쪽 외부의 어떤 속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고 인컴프레서블이고 스테디 유동이다. 그러면 컨티뉴어티랑 모멘텀 이퀘이션 두 개가 성립하고, 여기서 우리가 크시, 즉 x는 가만두고 y 방향을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y랑 에타가 비례하는데 x 지점에 따라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변환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UV를 통합하는 그 스트림 펑션을 이런 형태로 도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저 컨티뉴어티랑 모멘텀 이퀘이션은 단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 펑션을 도입한 이유가 컨티뉴어티케이션을 자동으로 저 스트림 펑션이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식을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줄여낸 것입니다. 그때 경계 조건으로 이런 조건들이 존재하고, 그럼 이걸 우리가 매틀랩의 슈팅 방법을 이용해서 이 난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게 되면 이와 같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2' 0의 값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assume을 하고 한번 쭉 순서대로 y 방향을 따라서 에타 방향을 따라서 쭉 적분해 가지고 이 f'이 1이 되는 f2'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걸 찾으면 0.332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의 의미가 셀프 시밀러 블라디우스 솔루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x 지점이 어떤 지점이든지 간에 실제 xy 공간에서 보면 이 속도 분포는 다르죠. 경계층 두께도 다르고 속도 분포도 다를 겁니다. 근데 얘를 좌표를 변환해 가지고 에타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 보면 이 공간에서는 똑같은 속도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시밀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거꾸로 특정한 x 위치에서 뭐 y의 속도 분포, y 방향으로의 속도 분포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변환해 주면 되는 거죠. 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미나 측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인 것입니다. 셀프 시밀러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컷이랑 에타에 따라서 f'이 속도를 나타내죠. 그 관계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 관계를 속도 분포를 사실상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쉬어 스트레스나 쉬어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나 경계층의 두께 그리고 인테그럴 파라미터로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모멘텀 thickness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에서의 드랙 코에피션트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쉬어 스트레스라는 것은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로 표현되죠. 그죠? 그리고 표면의 값이니까 Y가 0인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U 오버 U 인피니티가 F 프라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타 공간으로 이 관계식을 바꿔보면 되죠. 어떻게 바꿉니까? 라운드 U, 라운드 Y는 V 인피니티 라운드 F 프라임의 라운드 Y죠. 그죠? U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F 프라임으로 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Y에 대한 미분을 에타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내면 이 에타에 대한 정의가 쪽에 있죠. 그죠? 에타는 Y 루트 누 X 분의 U 인피니티라는 것을 정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Y로 미분을 에타 미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꾸면 저 개수가 똑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누 X분의 누 인피니티가 되고 라운드 에타 라운드 F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근데 F 프라임을 에타로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V 인피니티 루트 누 X분의 V 인피니티의 F2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놈은 Y가 0인 곳이니
이렇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F2'을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은 뮤 곱하기 V 인피니티 루트 누 X분의 V 인피니티 곱하기 F2' 에타가 0인 곳에서 값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CF를 구해보면 CF라는 놈은 쉐어 스트레스를 동합으로 나눈 놈이죠. 그러니까 2배가 나오고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분의 2가 있고 타월은 뮤 곱하기 V 인피니티 루트 누 X분의 V 인피니티가 되고 F2'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V 인피 로 인피니티 분의 2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V 인피니티 2분의 3승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누 V 인피니티 X 분의 1이 남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 인피니티 분의 뮤라는 놈이 사실은 뭐 인컴프레서블이니까 이게 인피니티 값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결국 레이놀즈 넘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REX 분의 F2'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REX라는 것은 누분의 V 인피니티 그리고 길이 대신 X 즉 평판의 시작부터 현재 위치까지로 각 지점마다 REX는 다른 값을 가지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블라디우스 솔루션 구할 때 얻은 F2' 0이 0.33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CF라는 놈은 정리해보면 REX분의 0.664 요 2가 빠졌네요. 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스킨 프릭션을 나타냈으니까 큰 판이 있고 자, 어느 지점에서 경계층이 이래 있다면 X라는 지점의 스킨 프릭션을 다 아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력을 구한다. 그러면 이놈의 항력 계수라는 것은 항력 계수인데 이거 프릭션에 의한 계수죠. 압력에 의한 게 아니고 이놈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0부터 코드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0부터 C까지 위에서 구한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다 적분하면 되죠. 그죠? 적분하고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C로 적분해서 C로 나누면 결국엔 이 항력 계수 프릭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여기 이제 프릭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C분의 1이 있고 0부터 C까지 루트 REX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빼내면 루트 REX 분의 1이니까 그죠? V 인피니티 분의 누가 남고 여기에 루트 X 분의 0.664 d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C분의 0.664가 나오고 루트 V 인피니티 분의 누가 나오고 루트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죠?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는, 루트, 여기, 루트 x가 되겠죠? 그죠? 그쵸? 이거 미분하면 그거니까, 그죠? 요걸 0부터 c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해보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이 아니고 2 x 2분의 1을 미분하면 2분의 1 나눠지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1.328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남는 놈은 뭡니까? v 인피니티 c, 길이에 c가 들어가고, 그죠? v, 즉 판의 길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정리해보면 1.328 나누기 루트 re, 레이놀즈 수인데 길이 대신 판의 길이가 넣은 이 값으로 항력계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길면 길수록, 그죠? 판이 길면 길수록 전체의 항력, 프릭션 항력의 코에피션트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어떤 판이 있을 때, 어떤 평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폭이 b라고 치고 이 길이가 c다 라고 하면, 이때 이 항력을 구해봐라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드래그는 CDF 곱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 되고, 그죠? 이거 곱하기 면적이죠. 그죠? C 곱하기 B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1 로 V 인피니티 제곱 B는 그대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1.328이 나오고, 그죠? 여기 루트 자리에 보면 루트 식을 이렇게 써야지. 이거 하고 여기에 v 인피니티 분의 누가 오죠, 그죠?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밑에 루트 c가 있고 위에 c가 있으니까 여기는 루트 c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항력이라는 것은 루트 c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력 계수는 줄어들지만 판의 면적이, 항력 계수는 루트 c분의 1에 비례해서 줄어들지만 항력 자체는 루트 c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것이죠. 항력 계수가 줄었다고 해서 항력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익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익형의 마찰 항력 계수, 압력 항력, 자 항력 계수, 항력이라는 것은 프레셔 드랙하고 프릭션 드랙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프레셔 드랙은 우리가 공기역학이나 이런 거 배운 데서 얻은 압력 분포를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릭션 드랙은 직접 CFD를 푼다든지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걸 또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요 얇은 요 면을 그냥 요 위에 길이에 비례하도록 긴 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위쪽에 항력이 있을 거고 아래쪽에 항력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평판 문제로 우리가 이 항력 계수를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여기서 CDF 우리가 구했죠, 그죠? 그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우린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항력 프릭션 드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차원 문제도 뭐 어떤 형태의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여기 동체가 있겠죠. 이런 날개가 있으면 이 날개도
이 하나의 어떤 판이라 생각해가지고 각 지점의 길이가 코드 길이가 달라지죠. 그죠? 이 달라지는 코드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이 학력 계수를 이 날개의 학력 계수를 우리가 추정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한 초기 개념 설계 단계에서 이 블라지우스 솔루션의 학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걸 등가, 평판, 학력,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같은 학력 계수 값을 가지는 평판 문제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이론 결과식을 갖다 쓰는 것이죠. 매우 사실 해보면 상당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상당히 잘 맞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경계층 특성을 나타낼 때 경계층 두께하고 델타 스타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배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한다는 거죠. 배제 두께라고 부르고 세타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멘텀 두께라고 부르죠. 모멘텀 thickness 둘 다 길이의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경계층 두께는 어떻게 구합니까? 경계층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두께의 정의라는 게 자유로 속도의 99%가 되는 지점이죠. V 인피니티 분의 U가 0.99가 되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정의에 따라서 F'이 되는 거죠. F' 에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F'이 0.99가 되는 그때의 에타 값을 알면 Y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F' 에타가 0.99가 되는 Y를 찾아보면 그 위치가 결국 경계층 두께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때의 위치라는 것이 결국 자, 에타 값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우리 그 매틀랩 이런 걸로 얻은 F'이 0.99가 되는 에타 값을 찾아보면 이게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라서 에타라는 놈은 y 루트 누 x 분의 v 인피니티인데, 그죠? 이 값이 5.0이 되는 곳이 경계층의 두께니까 이거의 누 x분의 v 인피니티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델타라는 놈은 5.0 곱하기 루트 v 인피니티 분의 누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살짝 바꿔보면 5.0 곱하기 x 그리고 그러면 밑에 x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놈은 r이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루트 x니까 결과적으로 델타라는 놈은 루트 x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평판이 요래 있고 여기에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놈의 그래프 모양이 루트 x에 비례한다는 것이 됩니다. 경계층 두께가 루트 x에 비례해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제 두께라는 것은 인컴프레서블일 때 정의에 따라서 0부터 델타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놈은 속도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이놈 dy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u 인피니티 분의 v 인피니티 분의 u나 v나 뭐 똑같은데 이 식은 결과적으로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0부터 델타까지 1 마이너스 f 프라임이 되죠. 그죠? f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dy를 d 에타로 변환시켜야 이 적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dy는 디에타에 비례하니까 이 식을 디에타로 표현하면 저 앞에 상수에 해당되는 놈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죠? 그래서 0부터 델타까지 1-f 프라임을 d에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 그럼 y가 델타일 때 에타 값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5였죠, 그죠? 5니까 이놈을 5까지 적분을 하면, 그죠? 우리가 5.0까지 이 식을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거 적분을 직접 해보면, 이 적분을 직접 해보면 이 값이 최종적으로 1.72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적분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가 수치적으로 앞에 에타를 그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수치적으로 얻은 것을 그냥 수치적으로 적분하는 것이죠. 그걸 잘 적분해 보면 1.72가 나오고 요 항을 다시 정리해 보면 루트 REX가 나오고 여기에 X가 딱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 두께도 루트 X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세타는 0부터 델타까지 U 앞에서 계속 V 인피니티를 썼으니까 V 인피니티 분의 U고 1 마이너스 V 인피니티 분의 U에 dy를 적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V 인피니티 분의 nu x가 여기 오게 되고 V 인피니티 분의 nu x, 그죠? 요 거꾸로 썼네. 이게 이제 V 인피니티 분의 여기 V 인피니티 분의 nu x가 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어쨌든 0부터 델타가 되는 곳 5.0까지 f 프라임 1 마이너스 f 프라임 d 에타 이걸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해 보면 0.664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해 보면 0.664 x 루트 REX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쉐입 팩터는 쉐입 팩터 H는 모멘텀 티크니스 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티크니스로 계산되니까 아래 위에 탁탁 나눠지면 이 값이 2.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층, 측류 경계층의 인컴프레서블 바운드리 레이어의 쉐입, 램이나 바운드리 레이어의 쉐입 팩터는 2.6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호부터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통해서 스킨 프릭션, 마찰 항력도 구할 수 있고 형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스먼트 thickness, 그 다음 모멘텀 thickness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저 뭐 좀 복잡한 수학의 산수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얻었던 에디슨 CFD 결과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이 결과들을 특히 프릭션 코에피션트
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내용은 이제 평판 위에서 인컴프레서블이 아니고 컴프레서블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컴프레서블 블라지우스 솔루션 할 때는 모멘텀 저 앞에서 보면 이 방정식에서 이 두 식을 연결해서 그죠?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 이 두 식을 연결해서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근데 컴프레서블이 된다면 이게 공기라면 P는 로 RT로 압력이 달라질 수 있고 그죠? 또는 압력이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온도와 밀도가 이런 관계를 나타내겠죠. 또 뮤 점성계수도 온도의 함수가 되니까 결국 온도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 이퀘이션을 풀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식을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1021부터 1023까지 얘들 식을 이렇게 좌표 변환 룰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구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두 개의 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식도 복잡할 뿐이지 근본에서는 3차 미분 방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리니어죠. 그죠? 3차 서드 오더 난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시스템인 거죠.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엔 저걸 푸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매틀랩 이런 걸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진 않죠. 반복적으로 매틀랩이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타의 함수로 f 펑션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속도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서 여기에 보시면 압축성 경계층 유동일 때 속도 분포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열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평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insulated plate 이건 이제 단열 조건이 벽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열이냐 또는 그 벽면 온도가 정해지는 아이소서멀 컨디션이냐에 따라 솔루션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여기 속도 B U over U 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유류의 속도랑 거의 같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루트 R이 X가 있습니다. 그리고 X분의 Y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타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컴프레서블일 때는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근데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 마하수가 8이다 라고 하면 더 높은 곳까지 이렇게 속도 분포가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1.0에 거의 다가가는 0.99가 경계층 두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마하 8이면 그때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인컴프레서블일 때는 요 값이 대략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5.0인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하 8만 돼도 에타 값이 20, 25 정도에 해당되는 값에 있다는 것이죠. 경계층이 상대적으로 훨씬 두껍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두께와 달리 이 공간에서 에타 공간에서 훨씬 두껍게 된다는 것이고 이 두께가 결정되는 것은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타 공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계층 두께는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온도 분포 또한 우리가 인컴프레서블을 가정하고 이 온도를 단열이니까 여기 표면에서 그죠? 표면에서 온도는 벽에 수직하게 작용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표면 바깥 온도에 비해서 자, 인컴프레서블이면 거의 이 값이 1.0에 있겠죠. 그죠? 즉 경계층 내부의 온도가 경계층 바깥의 온도와 같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마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경계층 바깥에서부터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마하 20이면 경계층 바깥에서부터 온도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그죠? 점점 증가해가지고 온도비가 한 70배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70배지, 그죠? 바깥의 온도가 200도다. 그러면 200도가 아니고 200켈빈이죠. 그죠? 200켈빈이다. 라고 하면 그놈의 10배면 2000도고, 그죠? 70배면 14,000도죠. 그죠? 말도 안 되게 벽면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증가합니까? 결과적으로 속도가 표면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죠. 그러면 매우 큰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게 양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래쪽 평면이 단열이 되어 있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내부 에너지로 축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마 20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되고 마 어, 마 10이다, 마 10이 넘는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20배가 온도가 넘게 표면이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열을 표면에서 쿨링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표면의 온도를 뭐 300켈빈 정도로 좀 그 냉각 시스템을 표면에 적용해 가지고 온도를 유지시킨다라고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온도가 경계층 내의 어느 구간에 축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마 16 케이스를 보면 이놈의 경계층 두께는 에타가 약 60 얼마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경계층 두께는 이만큼입니다. 60까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요 벽에 가까운 에타가 10 정도 되는 곳에서 온도가 제일 높게 오르고 이런 경우에는 공기의 최대 온도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고 마 20이라고 하면 약 10 몇 배 정도. 자, 그러니까 단열 벽면에 비해서 요 콜드 플레이트 조건이 온도는 훨씬 작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 표면으로 연류동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온도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죠? 라운드 T, 라운드 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쿨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타일을 붙여가지고 타일은 단열이죠. 그죠? 그래서 타일이 엄청나게 가열이 되면 그 타일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만큼 열이 흡수돼서 나가게 되니까 타일이 가열되고 그놈을 녹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쿨링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극초음속 비행체에 뭐 이 에어 컨디셔닝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TPS라고 하는데 Thermal Protection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열 차폐 시스템, 열 방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열 방호 시스템은 일부는
에어를 쿨링 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타일 이런 걸 이용해서 열을 강제로 물질에 이송시켜서 높게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 모두 책에 나와 있는 그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얻어낸 값들입니다. 이 결과들도 상당히 유용하고 직접 어느 정도 그 극초음속 비행체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지 예측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또 이 17, 뭐 그거에 관한 설명들이 챕터 18의 램이나 바운더리 레이어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퍼런처, 템퍼러처, 레퍼런스 템퍼러처, 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히팅, 뭐 이런 내용들이 요 뒤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라지우스 방정식이나 컴프레서블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CFD 이 과목에서 배운 그 차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푸는 게 18.6장에 나와 있습니다. Finite Difference Solution에서 이걸 우리가 배웠던 한 번 미분한 놈은 Central Difference 또는 어빈드 이런 거 이용하고 두 번 미분한 놈은 1, 마이너스 2, 1 기억나죠? 그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성해 가지고 경계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엘립틱 이퀘이션이니까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들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있는 내용은 터블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 아주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블라지우스 솔루션처럼 비압 축성 유동에서 터블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를 구하면 이와 같이 램이나 바운더리 레이어의 경계층 두께는 뭐였습니까? 5.0 나누기 루트 REX로 표현됐죠. 2분의 1승입니다. 그죠? 그런데 난류 경계층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승에 비례하고 스킨 프릭션도 5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스킨 프릭션을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R이 인피니티가 아니고 REX가 되겠죠. 그죠?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자 레미나 같으면 레미나의 스킨 프릭션은 0.664 나누기 루트 REX죠. 그죠? 그래서 이걸 로그 스케일에서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 그래프는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직선의 모양을 갖고 스킨 프릭션이 코에피션트가 레이놀즈 수가 커짐에 따라서 쭉 줄어들겠죠. 그죠?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최종적으로 전체 항력은 루트 x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난류로의 천이가 이렇게 일어나고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경계층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 라인 이건 이제 뭐에 비례하냐면 요거는 5분의 1승 분의 1에 비례하는 이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 또한 마하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스킨 프릭션은 낮아지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 계수값은 0.074는 인컴프레서블인데 컴프레서블이 되면 요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한데 이 계수값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형태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스킨 프릭션의 분포를 안다면, 그래서 아까 등가 평판 모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에어포 날개 문제를 풀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트랜지션이 예를 들어 코드 길이의 20% 지점에서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오다가 측류면 이렇게 자랄 거고, 그죠? 그럼 난류면 이렇게 더 두꺼운 경계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앞쪽은 요만큼의 을 이용해서 스킨 프릭션을 적분하면 항력이 얻어질 거고, 요거 트랜지션 이후부터는 난류 경계층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CF를 얻을 수 있겠죠.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럼 그 둘을 측류와 난류 영역을 나눠서 항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 공기역학 할 때도 일부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룬 요 블라제우스 솔루션 뭐 이런 이론적인 경계층의 특성들이 실제로 날개라든지 이런데 마찰 항력 구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따라서 측류 경계층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난류 경계 측류 영역이 매우 작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판정하려면 또 이제 트랜지션 이런 현상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경계층 이론에 관계된 레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매우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런 이런 이론적인 관계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19장까지 우리 본 수업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 방정식을 먼저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점성 현상, 또 점성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전달 현상. 우리 점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이제 확산 현상이죠. 디퓨전. 그죠? 물질도 확산되고, 또 모멘텀, 그 다음에 에너지 모두 다 주변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퍼져나가는 것이 이 점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고, 그래서 모멘텀이 확산되는 성향과 에너지가 확산되는, 열이 확산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분자의 충돌 현상이죠. 그 점도라는 것도 그 분자의 충돌을 통해서 얼만큼 에너지나 모멘텀이 잘 전달되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B가 이 프란틀 넘버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특성을 이제 레이놀즈 어넬러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사성, 유사성이라고 similarity와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마찰 항력, 프릭션의 마찰의 분포를 알고 싶을 때 열 전달을 측정하면 그 분포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실용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물리적인 특성에 기반해서 그 각각의 항들의 좀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제 1차원 문제로 변환해 가지고 그 1차원에서 히트 이퀘이션, 그 다음에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웨이브 이퀘이션, 이 세 가지 방정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솔루션들을 우리가 CFD를 통해서 구해봤고, 여러분들이 해본 것들을 2차원, 3차원으로 확대시키면 결국 여러분들이 상용 코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솔루션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본성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시 호프만 책으로 와서 점성유동의 대표적인 관유동, 그 다음에 경계층,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면서 여러 과제들도 많이 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이걸 어디서 직접 쓰게 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해본 기술들, 특히 미분 방정식을 간단하게 차분식을 만들어 가지고 수치적으로 풀 수 있으면 꼭 여기에서 배운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정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치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과목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